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효자였습니다. 온 국민이 관용을 탄원했습니다. 10월 25일 허난성 덩펑시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갑작스러운 일련의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인해 찢어지듯 깨졌습니다. 3명의 피해자들은 집안에서 예기치 않게 날카로운 칼로 수십 번의 공격을 받아 참혹하게 살해되었는데 그 잔인한 수법은 경험 많은 경찰조차도 소름이 돋게 할 정도였습니다. 범인은 사건 이후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상한 점은 그가 3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동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마지막 요청은 칭찬까지 받았는데요. 그 사형수의 마지막 요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왜 사람을 죽였을까요? 그리고 왜 살인자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39세 장순식은 3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순성은 항소하지 않았으며 조용히 자신의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 장순식은 단 하나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법원의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감옥 문이 열리고 순식은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머리는 흰머리로 가득했으며 얼굴은 주름이 많았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아들이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다가와 아들의 손을 잡았는데 두 모자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침묵을 깨고 후회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장순식은 망설였고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듯 다른 곳을 바라보며 후회해요. 하지만 후회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요? 라고 답했습니다. 사형 집행 시간이 다가오자 장순식은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했으며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보고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저 이제 갈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노모는 아들이 법정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열했지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장순식은 겉으로 거칠어 보이는 남자였지만 사실 극도로 효심이 깊고 어머니를 향한 모든 애정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생애 동안 그는 2번 감옥에 갇혔는데 2번 다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순식의 인생 첫 번째 전환점은 그가 지역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일하는 도중 순식은 실수로 흙을 감독관의 구두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감독관은 성격이 급하고 오만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감독관은 더러워진 구두를 보자마자 분노를 터뜨리며 큰 소리로 너 눈이 멀었냐? 내 구두를 더럽히다니 이 구두가 얼마나 비싼지 알기나 하냐? 네가 그 돈을 벌어서 살 수는 있겠냐? 라고 순식을 꾸짖었습니다. 장순식은 감독관의 성격을 잘 알았기에 화를 돋우지 않으려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감독관을 더욱 격분시켰는데요. 말로만 끝내지 않고 감독관은 순싱의 부모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순싱의 아버지를 잃은 것은 순싱의 탓이라고 하며 어머니가 단지 과부인데 2명의 자녀를 두었기에 부적절한 일을 많이 했을 것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모욕은 마치 칼로 그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순싱에게 모든 것이었고 그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존재였는데요.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순싱은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순싱은 그 자리에서 땅에 떨어진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어 감독관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감독관이 쓰러졌는데도 순싱은 멈추지 않고 그 위에 올라타서 분노를 풀어내듯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근처에 있던 동료들이 급히 순싱을 말리며 피범벅이 된 감독관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장순싱은 즉시 체포되었고 고의 상해죄로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 생활뿐 아니라 순싱의 가난한 가족은 감독관의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짊어져야 했습니다. 장순싱의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찼는데요.
그는 어머니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겨준 것이 미안했습니다. 수감 생활 동안 그는 열심히 개과천선하며 어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 죄를 갚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은 석방되었는데요. 순식은 자신의 삶이 이제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악몽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순식은 허난성 노양시 덩펑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어머니는 두 형제를 키우기 위해 가정의 유일한 생계 책임자가 되었는데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하루하루 힘겹게 일하는 모습은 장순식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덕분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착하고 속 깊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장순식은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없는 아이, 가난뱅이, 패배자라는 모진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런 비난의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순식의 여린 마음을 찌르곤 했는데 그는 점점 내성적이고 자신을 감추는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장순식은 그저 참지 않고 반항하기 시작했는데요. 누군가 그를 비웃기만 하면 순식은 상대방이 굴복할 때까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비록 장순식은 공부를 꽤 잘했고 글씨도 아주 아름답게 썼습니다만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점점 더 많은 부담을 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터로 나섰습니다. 학위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던 장순식은 직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는데 결국 낮은 임금의 일을 구할 수 있었으며 그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힘겹게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장순식은 열심히 일했지만 그의 성격은 종종 그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곤 했습니다. 시골 특유의 무거운 사투리를 사용하는 그의 말투는 동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는데요. 장순식이 말을 할 때마다 동료들은 그의 발음을 흉내내며 비웃으며 재미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웃음을 장순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감독관을 심하게 폭행한 사건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첫 번째 수감 생활이 끝난 후 가족은 그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항상 그의 곁을 지켜주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일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의 과거의 형벌은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 많은 곳에서 그를 고용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거절과 경계의 눈초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시도 끝에 성과가 없자 결국 아는 사람의 소개로 장순식은 탄광에서 광부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일은 높은 임금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광부들의 생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갱도 붕괴 사고에 의해 늘 위협받았는데 그러나 장순식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돕기 위해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그는 위험천만한 이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장순식은 땀을 흘리며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롭고 더 나은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던 중 장순식은 동료 리양쉐온과 우연히 친구가 되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쉐온은 친절하고 순식을 자주 챙겨주었으며 그의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성격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그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두 사람은 점점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는데 리양쉐온의 진심 어린 태도 덕분에 순식은 집과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겉만 보고 알기 어렵다는 말처럼 장순식의 믿음과 신뢰는 리양쉐온에게 이용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리양쉐온은 전문적인 도박꾼이었고 연이은 도박 실패로 인해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쉐온은 장순식의 마음씨 좋은 성품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는데 그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달간 탄광에서 힘들게 일한 끝에 장순식은 마침내 첫 월급을 손에 넣었는데요. 장순식은 기쁨에 젖어 있었기에 리양쉐온의 눈길이 그 돈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장순식이 탄광에서 일하던 중 리양쉐온이 그를 불러냈는데 그는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쉐원은 아버지가 위중한 상태라 병원에 급히 데려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호소하며 다음 달 월급을 받으면 꼭 갚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장순싱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은 그였기에 친구의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전혀 망설이지 않고 도움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갓받은 월급 전부를 리앙 쉐온에게 내어주었는데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곧 배신당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순싱은 돈을 건네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노동자들에게 리앙 쉐온이 악명 높은 도박꾼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쉐온이 여러 번에 걸쳐 각기 다른 이유로 돈을 빌려가곤 했으며 그 이유는 가족의 문제부터 부모의 병환까지 다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제서야 장순싱은 자신이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는데 실망감과 분노가 그의 가슴속 깊이 치솟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즉시 리앙 쉐온을 찾아가 돈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장순싱은 리앙 쉐온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는 최대한 참으며 문을 두드리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리앙 쉐온이 문을 열자마자 두 사람은 격렬한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앙 쉐온은 갑자기 거칠어지며 큰 소리로 장순싱을 욕보이며 너 같은 건 그저 감옥에서 나온 죄수일 뿐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마치 장순싱의 자존심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리앙 쉐온은 도발적인 태도로 자신에게 돈이 없다며 갚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장순싱의 가슴속 분노는 점점 끓어오르기 시작했는데 그의 가족의 생계는 위험천만한 광부일과 어머니가 헌신적으로 하는 고철 수집으로 버는 적은 돈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돈은 땀과 눈물의 산물이었고 쉽게 벌어들인 것이 아니었는데요. 어머니가 노고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장순싱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돈을 되찾지 못한 실망감에 마음이 복잡해진 장순싱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순싱은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에 눈물이 가득하고 새롭게 생긴 상처가 선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는데 그녀는 땅 문제로 순싱의 매형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매형은 어머니와 순싱이 살고 있는 집을 빼앗으려고 했으나 어머니는 집을 잃을 수 없다며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이 집은 수년간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온 보금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장순싱의 가슴속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는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강렬한 분노의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는 리앙 쉐온에게 속은 것도 모자라 이제 가장 소중한 어머니가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잔혹하게 폭행당한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는 한계에 다다른 듯했고 장순싱의 마음속엔 어두운 생각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 장순싱은 인근 상점에서 칼을 구입하며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정의를 되찾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장순싱은 옷 속에 칼을 숨기고 리앙 쉐온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 문 앞에 선 그는 마지막으로 리앙 쉐온에게 돈을 갚을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지만 리앙 쉐온은 여전히 도발적인 태도로 한 푼도 갚지 않을 거야. 죽어도 내놓지 않겠다며 말했다. 이 말은 마치 마지막 한 방울에 물이 넘치는 잔을 채운 것처럼 장순싱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갑자기 장순싱은 칼을 꺼내들어 리앙 쉐온의 복부를 향해 수십 차례나 찔렀습니다. 이 잔혹한 공격은 너무나 갑작스러워 리앙 쉐온은 반응할 틈조차 없었으며 그는 칼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피는 사방으로 튀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리앙 쉐온은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순싱은 그 자리에 서서 리앙의 움직임이 없는 시신을 평온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는데 마치 그간의 분노와 원한이 이 순간에 풀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멈추는 대신 그의 머릿속에는 더욱 위험하고 비이성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체포되기 전에 자신과 어머니에게 고통을 준 모든 일을 제거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장순싱의 마음에 깊게 자리 잡았고 이제 그는 멈출 수 없는 복수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에 든 칼을 쥔 채 장순싱은 복수를 위한 피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잔혹한 계획을 품은 장순싱은 버스를 타고 로양시 관림 마을로 향했는데요. 그의 목표는 오래전 이웃이었던 위슈, 렌이라는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장순싱과 깊은 관계가 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10여 년 전 어머니와의 심한 언쟁이 장순싱의 기억 속에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장순싱의 어머니와 위슈, 렌은 모두 생계를 위해 고철을 모으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장순싱의 어머니가 위슈렌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위슈렌은 어머니가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물건을 훔쳐갔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비난은 두 노부인을 즉시 심각한 말다툼으로 몰아넣었고 둘은 집 앞에서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말다툼으로 보였지만 장순싱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순싱의 왜곡되고 분노로 가득 찬 마음속에서는 위슈, 렌이 고의로 자신의 가족을 깔보고 어머니를 부당하게 모함했다고 느꼈습니다. 과거의 기억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 다시 떠오르며 그의 분노는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장순싱은 단호한 발걸음으로 위슈, 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빛났고 망설임 없이 위슈렌을 공격했는데 그녀는 반응할 틈도 없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장순싱은 냉혹하게 행동하며 수년간 쌓였던 분노를 해소하려는 듯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위슈, 렌은 불쌍하게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위슈, 렌을 죽인 후 장순싱은 잠시나마 자신의 분노가 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바로 또 다른 증오의 대상인 매영 거송왕이 떠올랐습니다. 장순싱에게 매영이 어머니를 때린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분노는 다시 타오르며 그를 또 다른 잔혹한 범죄로 내몰았습니다. 장순싱은 망설임 없이 매영 거송왕의 집으로 찾아갔고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매영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장순싱은 불가피할 시간 만에 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의 행동은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는데요. 장순싱의 끔찍한 범죄는 지역사회 전체를 경악하게 했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론은 여러 의견으로 나뉘었지만 누구나 장순싱이 법의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순싱은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리앙 쉐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앙의 모욕적인 말과 돈을 되찾으려 했을 때의 도발적인 행동은 장순싱의 분노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 독설들은 장순싱의 마음속 살인 의도를 부채질했고 그를 선량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잔혹한 살인자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뒤돌아보며 장순싱은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 깨달았는데요. 분노와 증오가 그를 범죄의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에게도 후회의 순간이 찾아왔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장순싱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처형 순간에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집행자에게 제 시신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증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